이번 강은 재고자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고자산의 목적은 뭐냐면 판매 목적인 거죠. 판매 목적인 거 또는 영업 목적인데 1년 이내에 없어지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재고자산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판매 목적인 것에는 상품,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제품이 있어요. 제공품이 있고요. 반제품이 있습니다. 반제품. 그리고 판매 목적은 아니지만 원재료가 있죠. 원재료가 있어야지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거죠. 그래서 원재료도 여기다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원재료. 영업 목적인 것에는 소모품이 있습니다. 소모품을 우리가 저장품이다 라는 말도 써요. 소모품을 저장품이란 말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품자가 들어간다라고 그랬어요. 품자가 들어가는 것들이 재고자산입니다. 품자가 들어가지 않는 재고자산에 뭐가 있죠? 원재료,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그랬고, 참고로 비품은 품자가 들어가지만, 비품은 똑같이 품자가 들어가죠. 그렇죠? 품자가 들어가지만 얘는 재고자산이 아닙니다. 얘는 재고자산이 아니라 유형자산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재고자산이 아니라 유형자산에 속하는 겁니다. 자, 상품은 뭐고 제품은 뭐고, 자, 공장이 있습니다. 저기 뭐냐면 여기 문구점이 있어요. 문구점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소비자가 있죠. 소비자가 있습니다. 자, 문구점에서 파는 게 뭐죠, 여러분? 볼펜을 팔아요. 문구점에서 파는 것이 볼펜입니다. 그럼 볼펜은 문구점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뭐가 되느냐면 상품이 되는 거죠. 문구점에서는 상품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볼펜을 문구점은 어디에서 사갖고 오죠? 공장에서 사가지고 오죠. 공장에서는 볼펜을 만들어요. 똑같은 볼펜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느냐면 제품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려면 뭘 사갖고 와야 됩니까? 원재료를 사가지고 와서, 공장에서 원재료를 사가지고 와서 볼펜을 만들면 제품이 되고요. 그 볼펜이, 이거 똑같은 볼펜이에요. 볼펜이 문구점으로 가면은 상품이 되는 거죠. 볼펜이 문구점으로 가면 상품이 되는 겁니다. 문구점에 가면 상품. 그래서 얘가 문구점에 가면 상품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볼펜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상거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상거래. 원재료를 사가지고 와서 제품을 만들어서 문구점으로 가면 상품이 되는 거죠. 상품이 소비자한테 팔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일련의 거래를 우리는 회계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상거래라는 말을 쓴다라는 걸 가장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상품을 매입했을 때와 매출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회계 처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지우고서 한번 볼게요. 지우고서. 자, 판매 목적인 거, 상품, 제품. 제공품의 뜻은 뭐냐면 미완성품을 제공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공장에서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는 걸 제공품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제공품. 정확한 순서는 이렇게 되겠죠. 원재료를 사가지고 와서 만들고 있어요. 제공품. 그리고 제공품이 다 만들어지면 제품이 되는 겁니다. 반제품은 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서 반제품은 타이어 같은 거, 외부에서 사다가 그대로 부착시키는 부품을 반제품이다 라는 말을 쓴다라고 그랬어요. 부품을 반제품. 그래서 영업 목적인 것은 소모품이 있고요. 1년 이내에 사용할 것들, 이런 걸 우리가 재고자산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특징이 품자가 들어가요. 품자가 들어갑니다. 다만 비품은 품자가 들어가지만 재고자산이 아니라 유형자산에 속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원재료를 사가지고 와서 만들고 있다, 제공품. 다 만들었다, 제품. 문구점으로 가면 이게 상품이 되고, 이 일련의 거래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상거래라는 말을 쓴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상품 단원 관련돼서 가장 기본적인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분계, 매입과 매출을 비교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매입시, 이쪽은 매입시예요.
매입시. 자, 이쪽은 두 번째는 매출시. 네, 이렇게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을 10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했어요. 첫 번째 상품을 100만 원 외상으로 매입했습니다.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면, 자,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상품 들어오겠죠. 차변에 상품 100만 원이 들어와요. 차변에 상품 100만 원, 대변에는 외상으로 매입을 했으니 외상 매입금이 됩니다. 매입금이 100만 원. 차변에 상품 100만 원, 대변에 외상 매입금 100만 원. 그러면 토탈 갚을 돈이, 총 갚을 돈이 얼마가 되느냐면 100만 원이 되겠죠. 토탈 갚을 돈은 100만 원입니다. 자, 반대편 입장에서 상품 100만 원을 얘는 외상으로 매출하는 거죠. 외상으로 매출하다. 자, 분계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변의 상품 매출. 대변의 상품 매출이 100만 원. 차변에는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이 됩니다. 외상 매출금이 100만 원이 되죠. 그럼 이쪽은 총 받을 돈이 얼마가 되느냐면 10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만약에 매입한 상품 중에서 불량품이 있으면 반품을 할 거예요. 그래서 불량품 10만 원을 반품하다. 반품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면 두 글자로 환출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불량품 10만 원을 반품하다. 그러면은 환출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환출. 그래서 분계 어떻게 해주시면 되느냐면 차변에 상품 마이너스 10만 원, 대변에는 외상 매입금이죠. 대변에는 외상 매입금 마이너스 10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해줍니다. 마이너스 분계를 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분계. 상품 마이너스 10만 원, 대변에 외상 매입금 마이너스 10만 원, 이렇게 마이너스 분계를 해줍니다. 또는 이렇게 분계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외상 매입금 안 갚아도 되잖아요. 외상 매입금 안 갚아도 되니까 차변에 외상 매입금 10만 원, 대변에 뭐라고 하느냐면 매입 환출 및 애누리라는 말을 씁니다. 매입 환출 및 애누리, 금액은 10만 원. 네, 이렇게도 합니다. 똑같은 분계예요. 마이너스 분계를 하든 또는 차변의 외상 매입금, 대변의 매입 환출 및 애누리, 이렇게 분계를 해도 상관이 없다. 자, 그럼 반대편 얘네 입장에서는 그럼 여기 토탈 갚을 돈이 100만 원이 있었는데 반품한 게, 그쵸? 반품한 게 얼마 있습니까? 10만 원 있으니까 이제 90만 원만 갚으면 된다라는 얘기죠. 자, 반대편 입장에서는 역시 마찬가지 불량품이죠. 불량품 10만 원이 자, 반품하다가 아니라 반품되어 오답니다. 반품되어 오다.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하느냐면 환입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환입이라는 말을 써요. 반품하는 건 환출, 반품되어 오는 건 환입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분계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느냐면 차변에 외상 매출금 마이너스 10만 원, 마이너스 분계, 대변에 상품 매출입니다. 상품 매출 마이너스 10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면 돼요. 또는 역시 마찬가지, 또는 외상 매출금을 못 받게 됐으니까 대변에 외상 매출금을 없애주고요. 대변에 외상 매출금 10만 원, 이때는 마이너스 자 붙이는 거 아니에요. 차변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매출 환입 및 애누리라는 말을 써요. 매출 환입 및 애누리,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이렇게 분계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마이너스 분계를 해도 되고, 마이너스 분계 대신에 매출 환입 및 애누리, 매입 환출 및 애누리라는 말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역시 마찬가지, 반품돼서 돌아온 거 10만 원 빼면 이제 받을 수 있는 돈은 90만 원이 되는 거죠. 90만 원. 자, 세 번째, 이제
불량품 반품한 게 10만 원 있었고요. 이번에는 애누리 받았어요. 파손품이 있어서 5만 원을 애누리 받았습니다. 파손품에 대해서 5만 원 애누리 받다. 깎았습니다. 애누리 받았어요. 역시 마찬가지 돈 안 갚아도 되는 거죠. 근데 상품의 값어치가 5만 원만큼 줄어들었으니까 차변에 상품 마이너스 5만 원, 대변에는 외상 매입금 안 갚아도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5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해도 되고요. 또는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위에랑 똑같이 외상 매입금 안 갚아도 되니까 차변에 외상 매입금 5만 원. 차변에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이에요. 외상 매입금 5만 원 마이너스 붙이는 거 아니에요. 이때는 대변에 매입 환출 및 애누리 금액은 5만 원입니다. 이렇게 분개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매입 애누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매입 애누리 5만 원. 그럼 이제 갚을 돈은 85만 원이 됐네요. 그죠? 85만 원. 자, 그럼 반대편 입장에서 세 번째.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손품에 대해서 5만 원을 얘는 애누리 해주다죠. 애누리 해주다 깎아줬습니다. 차변에 외상 매출금 분개는 차변에 외상 매출금 마이너스 5만 원 못 받게 됐으니까 대변에 상품 매출이 마이너스 5만 원입니다. 이렇게 분개를 해도 되고 또는 차변에 똑같이 매출 환입 및 애누리 차변에 매출 환입 및 애누리가 5만 원이고요.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 못 받게 됐잖아요.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 5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얘네는 매출 애누리라고 그래요. 매출 애누리 5만 원입니다. 빼주면은 이제 받을 수 있는 돈은 85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불량품이 있어서 반품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면 반품하는 것을 애누리, 반품하는 걸 환출이라고 하고요. 깎아주는 것은 애누리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외상 매입금 이제 갚아야 되겠죠. 얼마 갚으면 되느냐면 100만 원에서 15만 원 빼주면 85만 원 갚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외상 매입금 85만 원을 조기 지급하면서 일찍 갚았다는 얘기죠. 5만 원을 할인받았습니다. 할인받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을 했어요. 애누리는 파손품에 대해서 깎는 걸 애누리다라는 말을 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애누리는 파손품에 대해서 깎는 거고요. 할인은 대금 결제 조건에 따라서 깎는 걸 할인이다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들 시장 가서 물건을 샀는데 여기 좀 투더졌어요. 깎아주세요. 이건 애누리입니다. 그게 아니라 사장님 저 카드 말고 현금 낼 테니까 좀 깎아주시면 안 돼요? 이거는 할인입니다. 그래서 애누리는 조금 파손품 같은 걸 트집 잡아서 깎는 걸 애누리라고 하고요. 할인은 대금 결제 조건에 따라서 나 카드 말고 현금 낼 테니까 깎아주세요. 이렇게 깎는 것은 할인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일찍 갚으면서 조금 일찍 갚는데 좀 깎아주는 거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할인이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분개는 차변에 외상 매입금 이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만 가르쳐 줄게요. 외상 매입금 85만 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개. 근데 얘는 그냥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상 매입금 85만 원 대변에 매입 할인이라고 그래요. 매입 할인이 5만 원. 나머지는 뭐로다 갚았다고 나와 있습니까? 현금으로 지급을 했으니까 현금이 80만 원. 이렇게 분개가 되는 거죠. 차변에 외상 매입금 85만 원, 대변에 매입 할인 5만 원, 현금 80만 원입니다. 반대편 입장에서는 그냥 분개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써야죠. 그래서
매입 할인을 빼주시면 매입 할인 5만원 또 뺐어요. 그쵸? 그러면 실제 수령 지급액이 순 지급액이 얼마가 되느냐면 순 지급액은 80만원이 됩니다. 순 지급액은 80만원. 자, 얘는 외상 매출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 85만원이 가요. 85만원. 차변에 5만원 깎아준 거 뭐라고 하느냐면 매출 할인이란 말 써요. 매출 할인이 5만원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현금이 얼마가 되느냐면 80만원이 되겠죠. 분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두 번째 방법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매출 할인을 5만원을 빼주면 실제 받은 금액을 우리가 그죠? 순 수령액이 얼마가 되느냐면 80만원이 되는 거죠. 80만원. 그래서 매입과 매출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회계 처리를 살펴봤는데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입니다. 총 갚을 돈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 이걸 살짝 지워볼까요? 총 갚을 돈을 총 매입액이라고 하죠. 총 매입액. 총 매입액에서 반품을 뭐라고 하죠? 반품을 환출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환출 빼주시고요. 매입의 누리 빼주시고 매입 할인 빼주시면은 순지급액을 순매입액 공식입니다. 공식 이거 암기해 주셔야 돼요. 총매입액에서 환출 매입의 누리 매입 할인 빼주시면 순매입액이 나와요. 그 얘도 마찬가지겠네. 총 받을 돈 그죠? 반품 이거 순수령액을 이렇게 지우고서 얘를 총매출액이라는 말 쓰는 거예요. 총매출액에서 환입 반품돼서 들어온 거 환입 빼주시고요. 매출 내누리 매출 할인을 빼주시면 순매출액이 나옵니다. 순매출액 암기사항입니다. 암기사항. 저 공식 두 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께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지우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품을 매입을 했을 때예요. 차변의 상품, 대변의 외상 매입금. 차변의 상품, 대변의 외상 매입금. 반품했을 때 분기입니다. 차변의 상품 마이너스, 대변의 외상 매입금 마이너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외상 매입금 안 갚아도 되니까 차변의 외상 매입금, 대변의 매입 환출 및 애누리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파손품에 대해서 애누리 받는 거 역시 마찬가지 차변의 상품 마이너스 5만원, 대변의 외상 매입금 마이너스 5만원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외상 매입금 차변에 오시고 대변의 매입 환출 및 애누리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외상 매입금 85만원을 조기 지급하면서 5만원 할인받고 현금으로 지급했죠. 이것도 분기 두 개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것만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차변의 외상 매입금 85만원, 대변의 매입 할인 5만원, 현금이 80만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애누리는 파손품에 대해서 깎는 것을 애누리다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할인은 대금 결제 조건에 따라서 깎는 것을 우리가 할인이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대금 결제 조건에 따라서 깎는 것을 할인이란 말 쓰는 거죠. 자, 그래서 공식이 총매입액에서 환출 빼주시고 애누리 빼주시고 매입 할인 빼주시면 순매입액이 나옵니다. 순매입액. 매출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하면 대변의 상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불량품 반품돼서 돌아오면 마이너스 분계를 해도 되고요. 차변의 외상 매출금 마이너스, 대변의 상품 매출 마이너스 이렇게 마이너스 분계도 되고 아니면은 대변의 외상 매출금, 차변의 매출 환입 및 애누리라는 말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애누리 받았을 때도 역시 마이너스 분계를 해도 되고요. 매출 환입 및 애누리 분계를 해도 상관이 없고요. 맨 마지막에 할인해 줬을 때 어떤 말 쓰냐면 매출 할인이라는 말을 쓴다라고 그랬어요. 매출 할인. 할인해 줬을 때는 매출 할인입니다. 자, 공식만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공식만.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공식은.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총매입액 마이너스 매입 환출 및 애누리 줄여서 이렇게 한꺼번에 마이너스 매입 할인 네, 요 공식 뭐라고 그랬죠? 순매입액이라고 그랬어요. 순매입액
두 번째 공식은요. 두 번째 총 매출액. 두 번째는 총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환입이라고 그랬어요. 얘는 매출 환입 및 애누리. 매출 환입 및 애누리 마이너스 매출 할인이에요. 마이너스 매출 할인은 순매출액. 순매출액이 계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공식입니다. 기초상품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은 매출 원가가 돼요. 이 기초상품의 의미는 뭐냐면 기초가 뭐죠? 기초가 1월 1일을 뜻하는 거고요. 기말이 뭐죠? 12월 31일을 뜻하는 거죠. 작년에 팔다가 남아서 올해로 넘어온 거. 작년에 팔다가 남아서 올해로 넘어온 게 기초상품이에요. 만약에 기초상품이 100원이 있었고요. 요번에 순수하게 매입한 거 이거 뜻하는 거죠. 만약에 900원이다. 그러면 이만큼이 판매 가능액이 되는 거죠. 판매 가능액은 1,000원이 됩니다. 판매 가능액은 1,000원이 되는 거죠. 기초 상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팔다가 넘어온 거, 올해로 넘어온 게 100원이 있어요. 버릴 거 아니잖아요. 올해 또 매입한 게 900원이 있어요. 그래서 토탈 판매 가능액이 얼마가 되느냐면 1,000원이 됐습니다. 12월 31일에 가서 봤더니 기말 상품이 200원이더라 라고 하면 팔린 것은 얼마가 되는 거죠? 800원이 팔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 기초 상품 플러스 순매입액을 판매 가능액이라고 하고요. 기말 상품 빼주시면 매출원가 나오는 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기 순매출액이 있어요. 그렇죠? 순매출액. 네 번째는 순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순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매출 총이익이라는 말을 써요. 매출 총이익. 매출로 얻은 이익이란 얘기죠. 여기 매출원가가 800원이에요. 여기 매출원가 800원인데 내가 만약에 1200원에 팔았다라고 하면 400원의 이익이 생기는 거죠. 400원의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공식 네 가지 순매입액 구하는 공식, 순매출액 구하는 공식, 그 다음에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은 정말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4번에 매출 총익 구하는 공식도 정말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번만 총매입액 마이너스 뭐라고 그랬어요?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마이너스 매입 할인은 순매입액. 총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할인 및 애누리 마이너스 매출 할인은 순매출액. 기초상품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은 매출원가. 순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총익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재고자산 회계 처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강에서는 이제 재고자산 수량 결정과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